안녕하세요. 간서칠 힐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진주현 작가님의 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우린 몸 안에 뼈가 있죠. 그래서 사실 뼈는 무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뼈를 보거나 만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진 않는 듯해요. 아마도 뼈는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캐나다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할로윈을 맞이했어요. 마침 제 생일과 같은 날이라 좀 더 뜻깊은 마음으로 할로윈을 보냈는데 그때 해골을 비롯해 뼈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이 책은 뼈를 매개로 한 생명, 진화,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데요. 뼈 덕분에 우리는 생명, 진화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린 척추동물의 화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척추동물이 세상을 지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척추동물은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물 중에서 5%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무척추 동물이 10억 년 전부터 존재해서 실제 지구의 주인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무척추 동물은 말랑말랑한 연조직으로 이루어져서 화석으로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들의 진화의 발자취를 알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다행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의 뼈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직립보행을 시작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뼈는 지구 생명의 계보를 연결해주는 정말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뼈를 통해 과거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도 보여주는데요. 예컨대 갓난아이의 갈비뼈를 보면 그 아이가 충분히 먹고 자랐는지 알 수 있고요. 갈비뼈 골절 흔적은 아동학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해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아픔을 몸이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전 이 책을 읽기 전에 뼈가 부러질 때만 뼈가 재형성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 몸속에선 수시로 뼈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걷는다고 해도 어떤 때는 뼈에 충격이 더 갈 수도 있고 또 평생 걷다 보니 그 하중이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골절이 생긴다고 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 몸속에선 끊임없이 뼈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 이 책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상징처럼만 느꼈던 쇄골의 의미도 재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쇄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엄마 뱃속에서 5주 만에 생기는데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넘어가야지만 완전히 붙어서 가장 늦게 완성이 되는 뼈라고 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쇄골은 몸속의 지문이나 다름없고 엑스레이 비교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로도 쓰인다고 해요. 진 작가님은 광대뼈를 얼굴 위 멀티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광대뼈에 씹을 때 쓰는 근육뿐만 아니라 입꼬리를 양옆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도 붙어 있어서 표정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울고 웃고 씹는 모든 것에 관여하는 이 작고 얇은 광대뼈.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고집세고 강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깎아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사실 뼈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일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누군가 사라져 남은 게 비록 뼈 한 조각일지라도 이 뼈는 나이, 성별, 병력, 사망 원인까지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의학 현장에선 이런 뼈가 실종자와 유골의 신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해요. 전 요즘 바로크 시대의 미술사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요. 바로크 시대엔 유독 해골이 등장하는 그림이 많아요. 하지만 작품 속 해골은 단순히 공포를 자아내는 요소가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우리는 죽는데 그렇다면 유한성이라는 제약을 지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시면서 말없는 존재, 내 몸 안의 뼈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드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게 영감을 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